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NBA 파이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양팀이 득점이 꼭 필요한 순간 필살기처럼 꺼내 쓰는 전술과 액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 중 가장 치열했던 4차전, 경기 시간은 1분 30초 정도가 남은 가운데 OKC가 4점을 리드하고 있지만 꼭 득점이 필요한 상황, 제일런 윌리엄스가 3점 슛을 성공시키고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술적인 상황이 있었던 걸까요? OKC에게는 아주 단순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위력적인 액션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 액션입니다. 예전 경기들을 보면서 얘기해보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지금은 팀메이트인 시카고 불스 시절의 알렉스 카루소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때 플로어 구성을 보시면 양쪽 코너에 슈터 2명, 덩커 스팟에 1명이 일렬로 서 있으면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3명이 일자를 이루는 포메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랫, 그리고 이런 포메이션을 플랫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터인 아이제아 조가 셰이와 가드 대 가드 스크린을 시도하고 아이제아 조는 알렉스 카루소의 뒤에서 일자로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를 역시 플랫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린의 장점은 물론 상대를 스크린 걸음으로써 상대의 반응 속도를 늦춘다는 것도 있지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같은 핸들러로 하여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원하는 대로 돌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림 피니싱이 좋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터프한 레이업을 성공시키죠. 셰이의 빠른 스텝과 피니싱 능력 덕분에 이 세팅이 더욱 무서워지게 됩니다. 플랫 액션에 레이어를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아이제아 조의 스크린입니다. 올해 플레이오프 1라운드 멤피스와의 대결에서 OKC가 다시 이 플랫 셋을 하고 아이제아 조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스크린은 고스트 스크린이죠. 실제로 스크린을 거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거는 척하면서 슬립해서 3점슛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이 스크린을 고스트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위칭 디펜스를 깨는 스크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아이제아 조를 맡고 있던 루크 케너드는 스크린을 예상하고 셰이에게 스위칭을 하지만 셰이를 맡고 있던 콘차는 실제 스크린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칭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결국 두 선수가 모두 셰이에게 붙게 되고 아이제아 조가 와이드 오픈 3점을 던집니다. 이 플랫포메이션에서 아이제아 조의 고스트 스크린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이와 같은 플랫 얼라인먼트에서 양쪽 윙의 공간이 완전 비어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아이제아 조가 들어가서 3점 슈팅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NBA는 새로운 액션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팀들이 같은 액션을 사용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도 이런 플랫 포메이션에서 프레드 밴블릿이 센군을 인버티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3점으로 연결시켰죠. 클리브랜드도 이 플랫 액션을 자주 사용하죠. 케니 애킨슨 감독이 플랫이라고 외치면서 이 액션을 콜을 하고 데리우스 갈랜드와 르버트의 고스트 스크린을 받고 레이커스의 골밑을 공략합니다. 이렇듯 같은 액션이라도 누가 스크린을 걸어주느냐, 누가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 액션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셰이와 아이제아 조의 액션에서 아이제아 조는 3점 슛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위협은 별로 없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제아 조 대신 챗 홈그렌을 스크리너로 넣어보죠.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던지는 동안 사이드라인에서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플랫 액션 핸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리고 KC는 플랫 세팅에서 챗 홈그렌이 스크린을 겁니다. 챗 홈그렌의 고스트 스크린 액션에 루디 고베어가 홈그렌의 3점을 막으러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 공간을 셰이가 돌파하면서 레이업을 쉽게 넣죠. 셰이의 돌파만 있는 게 아니죠. 덴버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 종료 3분 전 동점 상황에서 득점이 꼭 필요한 OKC가 시도한 공격은 역시 플랫 액션. 챗 홈그렌이 고스트 스크린 액션을 통해 좋은 3점 기회를 얻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중요한 순간에 7피트가 넘는 신장의 선수가 스크린 후 3점을 시도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챗 홈그렌이 이런 액션을 통해 3점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단순해 보이는 플랫 액션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해줍니다. 고스트 스크린 후 3점 슛을 던지는 옵션밖에 없는 아이제아 조와는 달리 챗 홈그렌은 이 액션 이후 상대의 수비의 클로즈아웃을 어택하면서 림으로 돌진해 공격을 하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미네소타의 나즈리드를 상대로 클로즈아웃 어택을 하고 스핀 무브 후 덩크까지 성공시키는 챗 홈그렌을 보세요. 오,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공격의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단순해 보이는 셰이의 돌파에도 상대방이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수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일런 윌리엄스를 핸들러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MVP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서죠.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 다운힐 돌파가 좋고 미드레인지에서 풀업이 위력적인 선수여서 셰이와 같은 형태의 공격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면서 스크린 후 움직이는 셰이를 상대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런 윌리엄스의 공격을 막는 데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핸들러의 돌파를 막기 위해 골밑에서 헬프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제이더비 볼을 핸들링하고 아이제아 조가 고스트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상대의 수비가 움찔하는 틈을 타 제이더비 돌파를 하고 이 돌파를 막기 위해 해리슨 반즈가 헬프로 옵니다. 그러자 덩커 스팟에 있던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조시 기디가 오픈이 되고 쉬운 골밑 찬스가 열리죠. 올 시즌 인디애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플랫 액션을 지시하고 셰이에게 케이슨 월러스가 플랫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 스크린 후 케이슨 월러스가 롤을 해 들어가자 마일스 터너가 헬프를 오면서 태깅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덩커 스팟에 있던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오픈이 되고 슈팅 파울을 얻습니다. OKC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아예 골밑에서 헬프를 못 오는 액션으로 변형하기도 합니다. 셰이와 케이슨 월러스가 아까와 같은 액션을 하는데 이번에는 덩커 스팟에 있던 아이제아 조가 이 액션에 헬프를 가야 할 디펜더를 끌고 3점 라인 밖으로 나가주면서 헬프 디펜스를 원천 봉쇄합니다. 미네소타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마지막 경기 5차전에서도 제일런 윌리엄스가 덩커 스팟에서 자신의 수비수를 끌고 나오려는 무브를 보여주면서 OKC의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헬프 디펜더를 또 다른 헬프로 커버해주는 헬프 더 헬퍼 수비 커버리지를 보여주면 막을 수 있지 않냐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사이드라인에서 가드 대 가드 플랫 액션을 지시하고 아이제아 조의 고스트 스크린을 받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돌파를 하죠. 이때 골밑에서 게리 해리스가 헬프로 오고 이 헬프로 인해서 오픈이 되는 덩커 스팟의 루돌트를 커버하기 위해 웬델 카터 주니어가 헬프 더 헬퍼 커버리지로 루돌트를 막습니다. 그러자 위크사이드에 있던 무스칼라가 와이드 오픈이 되고 3점을 넣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스트롱 사이드에서 헬프로 오기도 합니다. 플랫 액션에서 린디 워터스의 고스트 스크린 후 돌파하는 셰이에게 골밑이 아닌 스트롱 사이드에서 카일 앤더슨이 헬프로 옵니다. 그러자 스트롱 사이드에서 스팟업하고 있던 제일런 윌리엄스에게 너무 쉬운 와이드 오픈 3점 찬스가 열립니다. 이처럼 아주 단순한 세팅과 단순한 점술인 것처럼 보이는 플랫 액션이 굉장히 수많은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스페이싱을 통해 코트의 모든 곳, 코트 위의 모든 선수가 위험해지는 위협적인 액션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장면이 왜 막기 힘든지, 왜 이런 쉬운 찬스가 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번 파이널에서도 OKC가 이 액션을 아주 많이 쓸 예정이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디애나의 필살기를 알아보죠. 인디애나 하면 어떤 공격 전술이 떠오르시나요? 인디애나가 경기 마지막에 3점이 필요할 때 하는 쿼즈 플레이인가요? 지난해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보스턴과의 3차전에서 종료 1.7초를 남겨두고 작전 타임 후 인디애나가 보여줬던 플레이입니다. 도리스 벌크가 말한 것처럼 마치 미식축구팀 같이 4명의 선수가 하프라인 뒤에서 러닝 스타트를 하고 3점 찬스를 노리는 작전이죠. 저는 미식축구를 잘 모르지만 미식축구에서 커즈 플레이는 4명의 리시버를 한쪽 사이드에 몰아놓고 하는 작전이라고 하네요. 이 작전에서 영감을 받은 액션을 릭 칼라일 감독이 이렇게 3점이 필요한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주 사용하고 있죠. 결국 올 시즌 미러키와의 정규 시즌 경기에서 3점이 필요한 마지막 공격에서 이 쿼즈 액션을 통해 할리버튼의 3점과 엔드원까지 얻으면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또 인디애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액션이 있죠. 바로 77 스킵 액션입니다. 77 혹은 77은 더블 드래그 스크린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니 스미스와 마일스 터너가 연속으로 스크린을 걸어주려고 하는 더블 드래그 스크린 형태로 선 후에 할리버튼이 이 두 스크린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스크린을 받기도 전에 두 번째 스크리너에게 공을 던져주는 액션을 스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드래그와 스킵이 합쳐진 77 스킵 액션이라고 부르는 이 액션을 통해 니 스미스의 와이드 오픈 3점 찬스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NBA는 새로운 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팀들이 같은 액션을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누가 하느냐, 스크린을 어떤 앵글로 걸어주느냐, 스크린의 타이밍은 언제냐 등등 디테일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골든스테이트는 이 77 스킵 액션을 바로 또다시 비어 액션으로 연결시키면서 드레이몬드 그린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JJ 레딕의 레이커스도 올해 이 공격 옵션을 심었죠.
지금 보시는 레이커스의 77 스킵 액션과 같은 형태의 인디애나 액션을 보여드릴 텐데 인디애나 액션의 템포와 스피드의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템포로 뉴욕 닉스의 브론슨과 타운스를 공략하기 위해 이 77 스킵 액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이 77 스킵 액션을 통해 끊임없이 브론슨과 타운스를 스크린 액션에 끼게 만든 후에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디애나입니다. 혹은 너무 빠른 인디애나의 스피드 때문에 스킵 패스 한 번에 득점까지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쿼즈나 77 스킵 같은 액션들이 인디애나의 필살기는 아닙니다. 인디애나의 필살기는 빠른 페이스와 함께 할리버튼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에 이어 한 번의 액션으로 공격이 성공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액션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플로우로 이어지면서 한 번의 공격 포지션에서 여러 번의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인디애나의 필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든 선수들이 슈팅과 플레이메이킹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를 마치 칼라의 힘으로 연결된 프로토스처럼 복잡한 여러 무브를 한 몸처럼 여러 선수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인디애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인디애나를 알아가는 김에 인디애나가 가장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공격 전술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술은 바로 와이드 리젝트 스택이라고 불리는 전술입니다. 몇 년 전 시카고와의 정규 시즌 경기 종료 전 득점 상황에서 마지막 한 번의 공격 찬스를 가진 인디애나 릭 칼라이 감독이 양손을 넓게 벌리며 와이드 스택 액션을 지시합니다. 마일스 터너가 오프볼인 버디 힐드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려고 하는데 이런 스크린을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디 힐드가 이 스크린을 이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를 스크린을 거절한다, 스크린을 리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디애나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계획된 무브죠. 마일스 터너가 바로 돌아서서 할리버튼에게 스크린을 걸어주고 아까 스크린을 리젝하고 지나갔던 버디 힐드가 마일스 터너의 수비수를 스크린 걸어주는 이중의 스크린 액션, 흔히 스페인 픽앤롤 혹은 스택으로 불리는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의 이름이 와이드 리젝 스택 액션입니다. 이 액션에서 할리버튼이 풀업 3점을 던지면서 시카고를 상대로 위닝샷을 꽂죠. 클리브랜드와의 2라운드 대결에서도 마일스 터너가 에런 니스미스를 와이드 스크린 걸어주고 니스미스가 이를 리젝트하지만 바로 이게 스택 액션으로 이어지면서 할리버튼이 골밑 득점을 하게 됩니다. 여우 같은 릭 칼라이 감독은 상대편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릭 칼라이 감독은 일부러 와이드 라는 말을 크게 합니다. 이게 와이드 스크린이 올 것으로 굳게 믿고 레지 잭슨이 이 스크린을 피하기 위해 아예 버디 힐드 뒤에서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와이드 리젝 스택 액션으로 연결이 되고 버디 힐드에게 오픈 3점 찬스가 나고 아깝게 슛이 미스합니다. 이 와이드 리젝 스택은 첫 번째 리젝트 액션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 뒤 스크린을 타고 들어오는 핸들러를 막기 위해 상대의 빅맨이 헬프를 가면 롤링하는 마일스 터너에게 쉬운 골밑 찬스가 납니다. 뉴욕 닉스와의 2차전에서는 뉴욕 닉스의 수비가 핸들러에게 2명이 붙으면서 백사이드에서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일스 터너의 쉬운 골밑 득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러키 벅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릭 칼라이 감독이 와이드 스택 이라며 이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스크리너로 자리 잡은 할리버튼, 3점 슈팅이 있는 선수가 두 번째 스크린을 걸고 보통 3점 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스택 액션에서 상대 수비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할리버튼이 3점 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액션에 마일스 터너가 한 번 더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케빈 포터 주니어가 클로즈 아웃을 나가게 되고 이를 공략하면서 할리버튼이 플로터를 넣습니다. 무서운 슈터가 두 번째 스크린을 거는 다른 팀의 액션을 보여드릴까요? 인디애나에 있는 WNBA 팀, 인디애나 피버는 어떤가요? 무서운 3점을 가지고 있는 케이틀린 클락이 피버의 와이드 리젝 스택 액션에서 두 번째 스크린을 걸자 케이틀린 클락을 막는 수비는 케이틀린을 버리고 헬프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드레인지에서 오픈 슈팅 찬스가 나게 되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여기에 반응이 늦으면 3점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슈팅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인디애나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할리버튼이 볼을 핸들링 하다가 상대 수비가 이 액션에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직접 풀업 3점 슈팅을 던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OKC와 인디애나의 필살 액션을 알아봤는데요. 올 시즌 인디애나와 OKC의 정규 시즌 경기에서 서로 각자의 필살 액션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OKC는 플랫 액션에서 아이지아 조의 고스트 스크린을 통해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의 레이업 득점을 만들고요. 인디애나는 와이드 리젝 스택 액션을 통해 할리버튼의 드라이브 후
쇼트 플로터를 성공시키게 하고요. 서로에게 이런 액션들을 시전하는 OKC와 인디애나의 모습을 보니 파이널이 얼른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곧 OKC와 인디애나의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